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작가가 원고를 끝냈다면 주변에서 고생 많았다고 인사합니다. 출판사와 계약했다고 하면 축하한다고 난립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고를 끝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왜 출판사와의 계약에 무게를 두는 걸까요? 이건 출판이란 말이 자본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책 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비출판으로 내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비출판이라 어휘의 위치는 구석진 그늘이죠. 내용만 좋으면 된다지만 그것도 취향의 문제까지 곁들여서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삶이 어떻게 책이 되는지 오늘도 미녀출판 기획자 박현경 씨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기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원 그라쿠스님이 판매하는 아로니아 베리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아로니아 즙 등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아로니아 음료는 모두 폴란드 등에서 고행물을 수입한 것을 희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는 유네스코 지정 국제환경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된 국내산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를 국내에서 첫 재배한 지역이 바로 고창이고요. 작년에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생의 아로니아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창 아로니아 베리가 바로 5년산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등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아닌 주문 후에 바로 수확하여 배송되는
국내산 아로니아 베리 생과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 베리를 추천합니다. 구입 문의는요. 010-9067-6681 또 있습니다. 010 똑같은 번호입니다. 9067-6681 즙으로 된 제품을 원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 발전을 위해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소개가 적절했습니까? 네. 어차피 깔때기 방송이에요. 네. 네, 오늘도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임승수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디까지 말씀을 해주셨죠? 네, 소개 듣고 좀 당황해서 제가 말문이 막혔는데요. 책을 쓰는 사람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이라는 실용에 가까운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서고요. 제가 처음에 그 저자가 서문에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연료가 한정된 차를 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차를 몰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인생은 시간이라는 한정된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아닌가 묻겠다. 왜 유독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할 때는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가지 않는가. 심지어는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같은 궤도만 뱅글뱅글 돌고 있지는 않은지. 나이가 40이 넘으니 연료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는 조바심이 부쩍 든다. 그렇다면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차를 멈춰 더욱더 원하는 곳으로 곧장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나는 돈에 시간을 팔지 않으면서부터 행복해졌다. 적어도 나에게는 책 쓰기가 바로 그런 삶이다. 모쪼록 이 책이 당신에게 무한궤도를 벗어나 원하는 곳으로 직진할 수 있는 용기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네, 이렇게 썼는데 제가 글쓰기라고 안 하고 책쓰기라고 저자가 썼잖아요. 예. 그야말로 책을 쓰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결국은 글을 써야 책이 되는 건데 네.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글쓰기와 책쓰기. 그렇다 그러면 그 저자는 어떤 목표, 구체적인 틀이라고 그럴까요? 네. 목차, 제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서문에서 밝혀놨지만, 네. 뭐, 내 삶에서 네. 어떤 게 책이 될지. 뭐, 쓸 거리도 없는데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막막하죠, 처음에는. 네. 네. 어떤 게 책이 될 네. 수 있는지, 또, 책이라는 아마 300페이지 정도 긴 글을 네.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기획서, 뭐, 이제 출판사한테 보낼 때, 투고할 때 기획서는 어떻게 쓰고, 그죠. 또 목차는 어떻게 짜는지. 네. 그리고 투고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들. 그리고 출간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실전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현경 씨가 가르쳐 준 대로 기획서를 하나 보내서 산문집을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 방법을 그대로 이 저자가 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프로필도 좀 새롭게 이제 일반 산문집이니까 네. 사랑에 관한 얘기들이라서 프로필도 그런 연애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필을 쓰고 나머지 몇몇 곡지 샘플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실제로 계약은 했지만 그 출판사는 제 원고를 다 보지도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죠. 샘플 원고 이외에 이제 책을 쓰게 된 배경. 네. 원고가 전부 다 있을 필요도 없고요. 네. 주요한 원고, 내가 집필 의도, 그다음에 배경, 그리고 저자 프로필이죠. 뭐 여기 이 책을 쓰는 저자가 그 책에 경력이 많은 사람이 더 좋겠지만 프로필 그리고 목차 정도만 보내도 출판사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막연히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닌 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원고를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네. 그런 분들은 기획서를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타이트하게 좀 한번 짜본다든지 그동안 했던 걸 다 덮고 새롭게 기획서를 한번 써본다든지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저자가 적절히 비유를 했는데 네. 저희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 권 한 권 낼 때마다 뭐 신문서평 매주 이제 신문서평을 주말에 이제 열심히 보는데요. 그
매주 나온 책을 기자들한테 다 릴리스를 보내서 그럼 그 많은 책들 중에 기자들이 읽지도 않아요. 예, 어떤 책을 소개하지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책 멀미를 한대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어떤 책을 이렇게 매주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보도 자료를 이제 출판사에 보낸 보도 자료를 보고 보게 되는데. 보도 자료를 잘 쓰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자들 마음에 들게 똑같죠. 저자가 책을 써서 그렇겠죠. 출판사에 보내는 것처럼, 내 책이 서평에 나오게 내가 만든 책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쓰는데, 뭐 출판사마다 요령이 있겠지만, 이 책의 저자, 임승수 씨가 말하는 것처럼 원페이지 프로포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한 페이지에 이 책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자분 이 책을 당신이 서평을 안 쓰면 당신은 바보가 됩니다.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의 다른 기자들은 다 쓸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한 페이지에 모든 걸 담아서 모든 거라는 건 어떻게 뭐 글씨를 조그맣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뭐 배경 핵심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이 책에 관한 가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저자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요. 뭐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편집자들은 워낙 수많은 원고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투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오죠. 예. 근데 유명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만 보고도 열심히 이제 보내주신 원고를 보겠지만 처음으로 도전하는 초짜 작가가 되고 싶은 막막합니다. 그거. 그런 분들의 원고는 이제 보긴 봅니다. 보는데 당연히 목차도 없고요. 그냥 원고만 뭉텅 이렇게 오고 저자 소개도 없고 이러면 이제 글을 한두 페이지 보다 보면 벌써 글의 숙련도가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저자 이제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프로필하고 배경하고 이런 거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목차나 얼개 정도를.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글이 엉망진창이고 목차도 없고 이러면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글이 이제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아주 어린 친구가 20대 후반의 어떤 친구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이제 회계사예요. 회계사인데 이제 회계법인 다니죠. 근데 전혀 다른 분야의 글을 제가 관심이 생겨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원서를 다 뭐 알바를 시켜서 번역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막 모아서 짧게 원고를 보냈는데 뭐 글이 뭐 훌륭하진 않았지만 이제 저 그 분야의 책이 없었거든요. 국내에 소개된 게 그래서 또 외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저자는 뭐 책을 홍보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북콘서트를 할 때 부르기 힘들잖아요. 한 번 오면 뭐 끝이고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국내 저자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저자한테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가르치면서 책을 원고를 이제 완전히 목차를 제가 바꿔서 이렇게 다시 여기에 맞춰서 써주세요. 이미 이제 엄청난 분량의 원고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목차를 바꿔서 독자 타겟을 어떻게 갈 건지 하고 이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너무나 성실한 이 젊은 이제 저자가 되고 싶은 분이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가기는 쓰고 해서 보내왔는데 출간 전에 다른 타사에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쟁쟁한 유명한 저자가 쓴 번역서가 이제 나와서 다시 출간 방향을 바꿔서 썼는데 성공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저자 임승수 씨도 마찬가지지만 이 젊은 친구는 이 책을 계기로 바로 MBC에 고정 게스트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원고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득 신내린 듯이 혹시 외모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외모가 좀 출중하신가요? 근데 당황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왜 물으시죠? 그래서 아니 책이 잘 되면 이제 새운 것만 보고 얘기를 한 건데 잘 되면 방송이나 이런 쪽에 많이 나가게 될 텐데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다. 솔직한 말씀을 하셨네요. 소설의 주인공도 그렇고 책의 저자도 그렇고 무조건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매력적이 아니면 편집자가 매력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자의 프로필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매력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의 글을 누가 읽고 싶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막상 이제 실제로 만나보니 엄청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실하고.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책이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 방송, TV에도 나오고 강연도 많이 나가고 결국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임승수 씨처럼요. 성공했네요,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이제 원래 사업을 꿈꾸고 있던 친구였는데 결국은 책을 계기로 책도 계속 쓰겠다고 하고 다른 분야의 책을 전혀 관계 없는 분야지만 또 쓰겠다고 하고 자기 삶을 찾아서 사업에 이제 초짜 단계로 이제 진입하고 있더라고요. 작가의 삶을 산다. 이게 어지간히 이게 사실은 문제는 수입이에요. 네. 먹고 살 수 있어야, 자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그게 쉽지 않아서. 이 책의 저자인 임승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절실하면서도 참 안타까웠던 게 책을 15권 냈고, 전업 작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책을 온갖 게시판에 책 홍보도 직접 하기도 하지만 강연 섭외가 오면 가방 한가득 책을 한 20몇 권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현장 판매. 네, 보통 출판사 직원이 가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 수많은 강연을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저자가 출판사에서 책을 구매할 경우에는 할인이 있거든요. 한 60%, 70%에 살 수 있는데 현장에서 자기가 10,000원짜리를 6,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거나 9,000원에 팔면 3,000원이 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책을 한가득, 제 가방 가득 20몇 권을 들고 가서 가방끈이 이제 낡아서 끊어질 정도가 됐다라는 얘기를 읽고 얼마나 이 저자가 책 한 권으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시는지 치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배울 점이기도 해요. 네, 배울 점입니다. 책을 썼다고 거만하게 난 저자인데 왜 나를 몰라줄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식물 배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책도 팔고 있고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안 팔린다고만 하지. 근데 시집은 홍보하면 또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일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책들하고 또 다르게 시집 같은 거는 좀 더 거부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런가요? 제가. 흔히 말하는 시인이 시인이 굴레인가요? 네. 어쩌라고.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 시집 이러기가 참 애매해요. 어차피 알아준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주머니 속에 송곳. 네. 어차피 작품성이 있으면 언젠간 누군가는 알아준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 저자 임승수 씨는 스스로 자기가 길을 개척하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요. 참 안쓰럽기도 하면서 모든 저자들이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는 임승수 씨 얘기 이외에도 첫 책을 출간하고 나서 원래는 작가가 아니었는데 자기 삶이 180도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의 인터뷰도 담아놨습니다. 매 꼭지마다. 그러겠네요. 몇몇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진짜. 네,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한 게 이제 출판사가 참 박봉이에요. 그리고 눈 빠지게 이렇게 원고를 들여다보고 대표적인 있으면 중노동 저임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계시는 분들이 편집자분들이나 계속 계시는 이유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책의 저자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생원고를 보고 직접 만나서 그분의 정수를 담은 얘기를 직접 듣고 이런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임승수 씨는 책을 쓰면서 이제 인터뷰를 꼭 많이 넣나 봐요. 여기 책에도 인터뷰가 들어가 있지만 자기 책에 적합한 인물을 검색을 하고 해서 내가 이런 거를 연재하고 있다. 책 쓰기 전에 어디에 오마이뉴스 연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연재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이러면 다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만날 사람이. 안 만나죠.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책을 출판한다 그러면 책을 선생님 책을 내고 싶은데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나주지. 당신을 만나고 싶다 이러면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저자라든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 거라는 건.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들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야근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어쩌다 이렇게 출판사에 있는 친구, 제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보면 되게들 힘들어 해요. 근데 현경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그런 힘든 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희열의 순간이 있고, 대작가와 만나서 정말 단둘이 그럼요. 그런 경험을 하기 힘들죠. 예, 그래서 강연에 강연석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있긴 한데 이 저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터뷰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공동 작업으로 그렇게 만난 인연으로 같이 책을 내기도 하고요. 공저로. 네.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액티브한 분인 것 같아요. 삶이 액티브하게 됩니다. 예. 책을 쓰게 되면. 책을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을 가져가서 강연장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 신문을 배달하는 기분으로 내 책을 내가 홍보도 하고. 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저자 같은 경우는 직장 다녔을 때 자기 삶과 책을 쓰게 되면서 자기 삶이 달라진 게 만약에 제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책을 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있지만 쓸 게 없잖아요, 사실. 직장 내에서 뭐 상사랑 그쵸. 있었던 일을 쓸 수도 없고 연애한 얘기를 쓰기도 좀 민망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거거든요. 그거는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내기 때문이 아니라 책을 쓰려면 뭐 연구모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 인터뷰를 해서 살아내는 작업이 열심히 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다 경험이고 경험이 없으면 책을 못 쓰니까. 근데 당신은 과연 책을 쓸 만큼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책에서. 무서운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그냥 일상을 반복하며 경험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책을 쓰기로 목적을 정하는 순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삶의 주인이 돼가는 건가요? 네, 그거는 단돈 뭐 15,000원짜리 책을 뭐 몇 권 팔아서 인세를 얼마 받고의 경험과 다르게 출판사에서 편집자들이 있는 경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다른 경험의 폭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용돼 있는 상태는 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나와서 자기가 다 결정권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인 사업자가 되는 거니까 사장님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뭐 3분의 1이 일만 자기 시간이고 그런데 3분의 1을 뭐 TV 보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뭐 책을 읽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요. 이 책에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자기가 10년 동안 쓴 책을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시는지, 뭐, 이 책을 읽은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뭐, 이게 몇 명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읽었나요? 했더니, 저는 뭐 주말에 하루 동안 읽었는데요. 또 뭐 어떤 친구는 뭐 한 달 동안 읽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동안 읽었다는 그 학생이 너무 얄미웠다는 거예요. 자기 10년을 공들여 썼는데, 그렇죠. 그 하루에 홀랑 다 읽었다니.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과연 책을 읽는다는 건 얼마나 시간을 버는 일이냐가. 어떤 전문가든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을 공들여서 집적해놓은 노하우와 그 내용을 단숨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흡수해서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머릿속에서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런 게 넘치다 보면 자기도 책을 쓰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책을 읽는 건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책을 요즘은 많이 안 읽으시지만, 내지는 또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학교 공부에 도움되는 책만 읽는다라든지, 이렇지만, 결국은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저자의 모든 노하우와 그 정수를 다 빨아서 쪽쪽 먹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뭐,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책을 안 읽을까요? 핸드폰 때문에 그러나요? 아직까지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주로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서의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학습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취업 준비. 다 보니 일반적인 교양을 쌓거나 자기를 위한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협박을 하는데도 잘 안 봐요. 네. 너희들 요즘은 그 면접 스타일이 바뀌었다. 너네처럼 그렇게 학과 공부, 학점에 매달리면 면접 때 한마디도 못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도 그렇게 그거를 안 당해서 그런지 막 절실하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조금 저도
처음에는 좀 짜증을 부리다가 요즘은 한 절반 포기한 상태예요. 네.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사람의 성향이 책을 보는 친구하고 안 보는 친구가 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지 않나. 네. 보는 친구들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책을 열심히 읽는데 안 보는 친구들은 시간이 있어도 책을 안 본다. 좀 사람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예, 교육 자체의 문제는 뭐 당연히 네. 있고 책을 봐야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교과서랑 참고서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들 해결을 하니까 나머지 책들을 중고등학교 그 교육과정 동안에 수십 권씩 막 이렇게 해서 네. 그거를 다 안 읽고는 도저히 학과를 못 끝내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참, 그게 문제죠. 뭐 학교도 그렇고 그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네. 책 읽는 문화를 좀 선도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이기는 사회, 뭐 학점 잘 받고 뭐 연봉 많이 받고 이런 거를 굉장히 추앙하다 보니 책 읽는 거는 좀 뒷전으로 밀려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길 사람은 뭐 10%도 안 되는데. 네. 뭐 근데 책은 정말 읽으면 제가 정말 다 나온 건데 말씀드리는데요. 인생에 정말 짧은 시간에 네.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도 잘 안 되니까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야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주변에도 좀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이 한 명씩만 포섭해도 네. 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네. 저도 제 아들을 한번 더 조금 더 닥달을 하든지 회유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저자가 뭐 구체적으로 출판사에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네. 뭐 좋은 아이디어를 여기다 쓰셨던데 본인이 하신 이제 방법인데요. 네. 책을 쓰기 전에 오마이뉴스 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연재했던 게 3권이나 책으로 나왔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게릴라 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누구나 기자로 이제 게릴라 기자 등록을 하고요. 할 수 있죠. 예, 회원가입하듯이 하고 나서 기사거리를 찾아서 뭐 영화평도 좋고 여러 가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이제 임승수 씨는 일부러 연재물을 기획을 해서 예를 들면 글 쓴 것 중에 책을 내신 것 중에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은 일부러 연재로 기획을 했대요. 예술 작품들을 이제 뭐 목차를 짜보고 이거 하나씩 써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출판사한테 내가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연재를 했는데 좀 봐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책이 된 경우라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뭘 쓰는 분들 보면은 뭐 글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참 좋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들이 재미있는 경우도 있고 따뜻하고 뭐 글을 쓰는 의사도 있고 여러 주부도 있고 이제 목회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쯤 해라.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책 하나에 뭐라 그럴까요? 방향. 네. 하나의 방향으로 책이 묶여야 되니까 중구난방이면 좀 곤란하다. 그러면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쓴다기보단 연재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도 잡고 분량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만 써도 책 한 권씩 나온다. 네. 사실은 제 첫 책도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아, 블로그에 연재를 하신 거예요? 한겨레 신문, 그 한겨레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시사 칼럼이나 이런 거를 써서 그 온라인판에 기사로 이렇게 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재미로 썼어요. 네. 내가 쓴 칼럼이 한겨레 신문 온라인판에 기사로 계속 뜨니까 그 재미로 썼는데 이게 이제 많이 모이니까 책 한 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에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한겨레 뭐 블로그라든지 좋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검색에 인터넷 검색에 어쩌다 또 떠요. 프론트에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출판사에 계신 분들은 저자를 항상 찾아 헤매거든요. 거꾸로 연락 옵니다. 예, 그걸 보고 또 이제 인터넷 이런 데 뜬 거, 언론에 뜬 거 보면 저자한테 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이런 오히려 역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 연재 원고 이외에 이제 뭐 면밀히 보잖아요. 그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컨셉을 미리 먼저 제안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SNS 쪽에 이렇게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책이 한 권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쓰지 마시고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네. 쓰시면은 뭐 올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저희한테 선물이 올지도 몰라요. 고맙다고. 네,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써서 아니 이거 글 써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하늘에 별을 달아놓는 일과 같습니다. 전업작가라는 말도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죠. 팔리는 책을 써라. 많이 팔리는 책이 좋은 책이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죠. 저는 돈도 되지 않는 시를 씁니다. 몇 년에 한 권 내는데 인쇄 한 100만 원 받죠. 이걸로 살 수 있습니까? 산문집도 냈는데 돈이 될 정도로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책 하나 잘 써서 대박을 내겠다고요? 13,000원짜리가 무려 10만 부가 팔리면 인쇄로 1억 3천 들어옵니다. 2년에 하나씩만 이렇게 되면 전업작가로 살겠죠. 뭐 생활 규모에 따라 뭐 다르기는 합니다. 결국 이 대박의 꿈은 버려야 합니다. 진솔하게 한 줄 한 줄 쓴다는 생각에만 몰두해도 이게 힘겹거든요. 운도 따라야 합니다. 시절에 맞는 책이라면 붐을 일으키는 거죠. 탄생 100주년 뭐 이런 책이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책을 염두에 두지 말고 열심히 꾸준히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되지 않아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가벼워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용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